안녕하십니까.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방송이 요즘에 그 특이한 점들이 계속 연일 발생하는데요. 방송을 업로드를 해서 이제 방영하기 시작하면 구독자 수 말고 그 조회한 사람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게 있는데요. 자, 구독자가 한 500여 명인데 좋아요는 600명이 넘어가 있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하루 정도 지나면 총 그 조회한 사람이 뭐 10,000명 그러면 좋아요는 뭐 몇천 명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왜 초반에 방송을 올려서 이제 방송 예고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시간에 딱 방송을 올리면요, 조회수는 이만큼인데 좋아요 수는 이만큼이에요. 이렇게 갭이 나요. 그 모종의 그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구글 코리아는 알지 모르겠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가는 사람은 알지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열심히도 퍼뜨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왜 구독자 수가 아직도 2만이 안 되느냐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걱정들 하지 마세요. 아무리 옥죄고 목을 비틀고 억압을 해도 보실 분도 있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 구독자 숫자가 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면, 참 당신은 속도 좋아 그러고 그냥 껄껄 웃으시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세상의 진리는요 한 가지입니다.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천년만년 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와르르르르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좀 들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일본이 한때는 미국을 돈 주고 사겠다고 제법 건방을 떨다가 지금 30년째 이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옆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을 타산지석을 삼아야 되겠죠. 제가 오늘 잠깐 제가 근무했던 그 이상한 특수기관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유일한 그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 이 국가정보원에 최근에 들어가지고 민노총에서 암약하고 있던 민노총 전 현지 간부들을 체포 구금함과 동시에 연이어서 진주, 제주 각각 전국 지역에서 암약하고 있던 두더지 간첩들을 지금 검거하기 시작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언론들의 그냥 헤드라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서훈이라고 하는 자. 우리 한때는 저희 그 정보기관의 회장직 그 원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김정은 초청이 언급될 그 무렵에 민노총에 대한 국보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국정원의 수사국의 요청을 그야말로 짓밟아서 뭉갰다는 얘기가 지금 조선일보에 지금 특종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창원 간첩단에 연루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의 관계자들 4명을 구속했다는 소식이 또 조선일보에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일보에서는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절대 반대한다, 기필코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김석규 전 방첩국장의 글이 또 실려 있고요. 또 문재인 정부가 수사를 안 했던 간첩단들이 공교롭게도 모두 북한의 문화교류국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보도도 역시 자유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요, 문화교류국, 말 들어보면 아주 부드러운 문화 활동하는 기관처럼 보이는데요. 북에서 그 무시무시한 기관 중에 하나가 사회문화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그 비밀 경찰 같은 그런 조직인데요. 거기도 문화자가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대외정보조사국, 이런 말도 좀 약간 문화교류국과 비슷하죠. 근데 좀 군색채를 더딥히면 작전국,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런데요, 이것들이 대외정보조사국, 뭐 민족화해협력위원회 민화협, 이번에 나타난 이 문화교류국, 또 군조직에서도 작전국, 이런 것들이 통폐합됐던 게 바로 정찰청국이에요. 약칭 225다 혹은 225이다라고 했던 그 조직인데, 자, 그 이후에 다시 서방 세계를 속이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문화교류국이나 과거의 대외정보조사국이나
또 사회안전부나 뭐 저쪽에 또 뭐 보위부나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간판만 바꿔 달고 그 안에 대남 공작 사업하는 인간들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 교란 혼동 전술에 이게 바로 그런 말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현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강제 북송에 의심받던 정우용을 소환해서 조사해서 수사 마무리 수순이라 그러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2018년도 12월 18일에서 20일 사이에 벌어졌던 동해에서 일본과 한국 사이의 대화태 어장에 일본 순시선에 의해서 이미 발견돼서 일본으로 가고 있던 목선 하나를 강제로 뺏어서 대한민국 해군의 관개토대왕함 그리고 해경의 경비선이 2대가 가서 일본의 그 해안 경비 초계기 P3하고도 맞부닥쳐서 마치 전쟁이 일어났던 일촉즉발의 사건이 있었다고 얼버무리고 무타기한 바로 그 사건. 거기에요. 바로 평양의 이 김여정이가 남쪽의 정우용과 문재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장에 그 목선에 있는 새끼들 잡아 올리라 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정우용도 최소한도 적을 이롭게 하고 도와준 자로서 당연히 형법 93조 여적죄에 해당하는 랭킹 5 안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이자도 여적죄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스카이데일리에서 간첩들은 왜 동남아 등에서 접선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동남아시아는요.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보통 그 화교라 그러죠. 중국말로는 그 후예는 예자를 써서 화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이런 그 중국 피가 섞인 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동남아입니다. 어디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미얀마까지 어디를 가도 중국의 객가, 즉 남쪽 지방에 살았던 중국인들이요. 지난 한 200여 년 동안 동남아로 진출해서 어마어마한 거대 상권을 유지하고 있고 또 경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남아 지역을 갖다 활용하잖아요. 그러면 공산권 지역에서 공작원들이 활동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미국 가서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지. 그런데 동남아는 거의 안방처럼 하죠. 그래서 그 김정남이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독살당할 때 그때 그 몸에다가 독공 묻혔던 그 베트남 출신 여자들도 다 동남아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경찰에서요.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 보고 간첩 잡으라고 차라리 그만둘래. 이 자유일보에 올라온 얘기인데 경찰이 지금 난감할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시험을 보는데 내가 공부를 못해. 준비가 안 돼 있어. 해도 모르겠어. 자, 그런 놈 보고 너 이번에 우등상장 안 받아오면 너 죽는다. 이렇게 만약에 부모가 협박하면 강제하면 그 학생이 시험 볼 수 있겠어요? 못 봐요.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능력도 깜도 안 되는 경찰 아이들이 간첩을 잡는다고요? 무슨 수로 잡습니까? 무슨 기술이 있고 무슨 노하우가 축적돼 있습니까? 안 되겠죠. 자유일보에 흥미난 기사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연합뉴스에서는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 비밀누설 처벌 강화에 대한 법안을 심사를 했는데 결론은 못 냈다 그러죠. 당연히 결론 안 나죠. 왜요? 민주당 저것들이 우리 국가 비밀누설하는 진원자 아니겠어요? 안규백 같은 친구들. 지난번에 한미훈련을 할 때 미리 다 발설했던 안규백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비밀누설 처벌을 왜 국가정보 직원들한테만 합니까? 지금 저같이 유튜브 하는 사람도 비밀누설했다고 또 처벌하겠다고 나오겠네요. 참 지나가는 개도 웃지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스카이데일리에서는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노벨 문학상 후보자로 종종 올랐던 시인이 하나 있어요. 고은. 근데 이게 고은이 그 지저분하고 추접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은에 대해서 고은은 잡범이 아니라 조국을 배신했던 국사범이다. 이런 기사가 아주 흥미있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처럼 또 이
김의겸이라고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대변인 가는 자, 흑석 선생이 아니고 이제 흑색 선생이죠. 거짓말과 기만 선전선들의 대명사가 된 이 김의겸이가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렇게 하면서 토론을 개최한다는데, 야 김의겸, 너 걱정이나 해. 응? 김의겸이 자네는 말이야 그 얼굴에 그 조악함과 비열함, 비굴함, 온갖 형용할 수 없는 십상시 네시의 얼굴이 총 천연색으로 섞여 있어. 당신 미래나 걱정하길 바래. 응? 한동훈 장관이 지금 자네 그 경제적으로 수업료를 좀 지불하게 하려고 하잖아. 그거 준비나 열심히 하라고. 응? 무슨 주저넘게, 야 너까지 게 무슨 국정원의 시간을 운운할 자격이나 있나? 김의겸, 정신 똑바로 차려. 그리고 너는 이번 국회가 망가지지 않는 이상 아마 국회의원이 될지 모르지만 두 번 다시는 너 같은 자가 국회의원이 될 일은 없어. 그러니까 니네 학교 모교인 고려대학교 망신시키지 말고 빨리 절에 들어가서 반성하기 바래. 지금 또 중앙일보에서는요, 그 조직원끼리도 모른다라는 제목 하에 북한의 간첩단의 연결고리 추적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당연한 겁니다. 북한의 간첩망은요, 예를 들어서 수령 있고 부수령 있고 그 밑에 예하 조직 쫙쫙 이어지는 이런 수용도처럼 연결되는 게 아니군요. 독립된 점조직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독립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연결고리가 찾아내기가 매우 힘든 거죠. 힌트 드리죠. 민노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교조 안에도 우글우글하고요. 또 얼빠진 목사들 사이에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는 없을까요? 국회에는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국회 보좌관들 중에서 최소 한 30명 이상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잘 찾아보세요. 아마 널려있는 게 북과 내통하고 있는 그러한 쓰레기 두더지들이에요. 찾아보세요. 널려있는 게 북에 연결된 간첩망들입니다. 자, 동아일보에서는요, 또 단독으로 북을 추종했던 창원의 지하 조직이 시민단체로 위장해서 활동했다 그러죠. 이 창원에 있는 얘네들은요, 말도요 아주 그냥 세게 해요. 자주통일, 민중전위, 무슨 지들이 무슨 결사대라도 된 거 뭐냐, 이렇게 자주통일, 민중전위 이런 말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간판은 그렇게 걸어놓고요, 시민단체인 척으로 위장하고 활동했다는 거예요. 동아일보의 특종 보도였습니다. 또 문화일보에서는 뉴스와 시각이라는 데서 간첩들이 활개를 치는데 누구 책임인가 이런 그 질문을 사회 국민 여러분께 좀 던지고 있고요. 또 국민일보에서도 아주 우스꽝스러운 기사를 보도했어요. 통진당의 이석기가 국정원이 압수했던 돈에 대한 지연 이자를 달라 이렇게 하면서 소송을 냈는데 역시 2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럽니다. 이거 지금 이석기는 목을 안 자르고 교수형 안 시키는 걸 감사히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미처 광분하고 날뛰고 있으니 이런 그 경기 동부연합 아이들을 어떻게 둬야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이석기와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절대적인 지지 성원을 받고 대통령 후보까지 나섰던 이재명.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경기 동부연합에서는요, 검증되지 않는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이 당선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그 전과 그 후에 이재명을 확실한 북의 친밀한 인사로 변모시키고 북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 충성의 맹세를 경기 동부연합 애들이 평양에 보냈다는 사실. 그러면 뭐예요? 경기 동부연합이나 이재명이나 같은 빛깔이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지하세계에서 암약하는 간첩들이 요즘에 참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얘네들은 무슨 뭐 두더지라고, 저도 두더지라고 얘기하잖아요. 혹은 여러 가지 그 닉네임들이 부르는데요. 그런 그 스파이들의 세계에 대해서 자유일보의 장석광 회원이 또 재미난 글을 올려주셨네요. 예, 또 데일리 NK에서는 통일은 과정이다라고 해서 북한 정론을 편 곽기섭 회원의 글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요, 관심들 가지시고 이제 우리 안보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개개인들도 제가 일일이 다
언급을 못하는 부분까지도 한번 찾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